오늘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때 강의를 하겠는데, 왜 순서를, 원래 제목은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인데,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인간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거의 4시간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굉장히 압축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 또 상당한 부분은 이의용 TV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라고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그 중에서 특히 2번과 6번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토익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지만 오늘 상황이 또 이러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랬을 때 뒤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그림을 또는 똑같은 종이 모양을 오리도록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어렵죠.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린 거 보세요. 전혀 다르게 되죠. 서로 교대를 한 건데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똑같다는 이야기는 크기, 모양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고려대에 가려면 어디로 가죠? 저리 쭉 가세요. 쭉이 얼만큼이냐. 예,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상대방도 사용하는 언어인지, 제가 3층에 가서 계속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B302인가 찾느라고. 예, B가 저는 A동과 B동인 줄 알고 찾았어요. 근데 그게 지하라는 뜻이라는 걸 전화를 해보고 알았죠. 서로 다른 거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줘야 된다는 거죠. 쭉이 아니라 센티미터. 그리고 삼각형. 또 직이냐, 이등변이냐. 그리고 뭐 이런 남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용어를 써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르면 물어봐야 된다. 이것이 이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게임을 했다고 치고 넘어갑니다. 자, 왜 소통과 인간관계가 중요한가? 이건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알지만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소통과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관계가 특히 중요하다. 우리 이장로 교수님 뭐 늘 이 부분 굉장히 실천 잘하고 계신 분이죠. 왜냐하면 저하고 지금 벌써 언제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사람은요, 이 스탠리 볼드윗, 예, 밑에는 안 보이는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선택하는 삶이 있고 선택하지 않고 주어지는 삶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다 마찬가지고,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거 다 마찬가지인데, 그중에 특히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거는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어진 겁니다. 근데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건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나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줬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왜 중요하냐, 소통이, 또는 관계가 중요하냐. 내 일상생활 중에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주로 이걸 많이 한다. 최근 일주일 동안. 말하기, 네. 듣기. 이렇게 손 들라고 그럴 때 끝까지 안 듣는 분들도 계세요. 네. 자, 쓰기. 예. 읽기. 읽기가 많으시네요. 그럼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것이 나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공부하셨나요? 연구하셨나요? 훈련 받으셨나요? 받으셔야 돼요. 쓰기를 많이 한다면 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생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말하기를 많이 한다. 저처럼 말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하기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느냐 중에서 이렇게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뭔가를 따져야 돼요. 우리 교수님들한테 교수법 강의를 많이 하는데, 교수님들은 연구를 많이 해요. 가르치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연구는 많이 하는데 가르치는 거는 연습을 안 해요. 소통이라든지 전달하는 방법,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생업인데, 그 생업에 대해서 훈련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롭기 때문에 소통하고 외롭기 때문에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 욕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소통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곳이지만 죄수들은 말 안 들은 독방에다 가두잖아요. 그러면 독방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독방은 정말 힘든 곳이죠. 네. 외롭게 만드는 곳이거든요.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대답하는 분도 있고 대답 안 하는 분도 있고 몰라서 대답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생각 안 해봐서. 뭐가 필요해요? 많잖아요. 돈, 법, 사탕, 또 사람이 필요죠. 사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사람한테 사람이 꼭 필요해요. 저희 딸아이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대학에 동창 동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 학교에 가죠. 그래서 이 리더십 학교에 와서 공부하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죠. 한국에 있는 대학 동문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 리더십 학교 동문들이 자기 동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이나 여러분들 모두 여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고 정말 다른 데서 골라야 될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요. 가능하면 여기서 결혼도 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상생하기 위해서, 윈윈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고속도로에 두 사람이 휴게소에 앉아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계란 하나씩, 찐계란 시켜놓고 먹는데 한 사람 노른자리 다 버리고 어떤 사람 흰자리 다 버리면서. 둘이서 대화만 했다면, 그죠? 100%씩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각자 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아요. 관계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 hin자를 보면요. 두 사람이 같이 기대고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 사람 hin자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난 혼자 살겠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같이 협력하고 사는 게 우리 삶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죠. 우리는요.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 그리고 일. 사람은요. 내가 사람들 만나서 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잘 하셔야 돼요. 나를 바르게 세워야 되고 사람들을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규정을 잘해야 돼요. 특히 크리스천들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 리더십 학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나는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존재이고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일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는데 그 일이 선한 영향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골라서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우리 인생 준비하는 거죠. 대학원 공부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공부하는 게 결국은 이거예요. 이 세 가지. 나와 사람과 일. 이걸 크리스찬 시각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삶의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사람 이야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시간이 난다면 적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자료에다 다 넣질 않았어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다 넣질 않는데 필요하신 분은 사진 찍어도 좋습니다. 내게 주어진 관계가 나는 누구의 누구다 적어보세요. 내가 선택한 관계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누구의 누구다.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정리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내게 주어진 엄마 아빠가 있고 내가 선택한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만들어보세요. 달팽이 지도인데 제 책에 나오는 건데 이걸 만들어 보시면 좀 한 일주일 동안 빼고 아마 이게 이렇게 바로 하지 마시고 스티커를 가지고 만들어주시면 포스트잇 가지고 벽에다가 일주일 동안 작업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는지 나타나죠. 또 하나는 다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통하고 인간관계를 가져요. 어느 쪽으로 돕니까? 잘 보시면 이렇게 도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도는 것도 보일 거예요. 근데 어떤 분에는 한쪽만 보이겠죠. 네. 내가 보인 쪽이 맞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다른 쪽으로 도는 것도 맞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소통을 통해서 이런 다름을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돼요. 뭐가 보입니까? 예, 메뚜기. 네. 내가 안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나도 뭐다? 다른 사람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나도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끼리 밀당을 합니다.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해줘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을 우리가 배타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 번째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필요합니다. 소통하고 인간관계를 좋게 하면 갈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갈등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안 생기가 있어요. 또 생겼더라도 소통하고 인간관계를 좋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방하는 건 쉽지만 해결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일을 저질러 놓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통 잘하고 인간관계 좋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해결할 일이 줄어들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몸에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회생활 조금만 해보시면 또 직장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금방 뭐 갈등이 생깁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라는 게 원래 이거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소나무, 칡넝쿨하고 등나무 때문에 갈 등이에요. 칡넝쿨, 등나무. 얘네들이 올라갈 때 한 녀석은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한 녀석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요. 한 바퀴 돌고 만납니다. 똑같은 목적을 가졌는데도 서로 부딪힙니다. 한 바퀴 돌아서. 그래서 서로 누릅니다. 누르다가 하나가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에 자국이 푹 패일 정도로 나무들이 이렇게 싸우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갈등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개인적인 성과예요. 간단합니다. 의사소통 잘하는 사람은요, 월급 많이 받아요. 승진 빨리해요. 인간관계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젊은 세대가 가장 취약한 점이 인간관계예요. 우리 학생들 취업시키고 나면 학교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직장 내 인간관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힘들다고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돼 있고 조직이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런 조직이 굉장히 잘 돼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통이 지금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구성원들이 소통 못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경제권이라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의사소통이 안 되면 가정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소통을 하면 상대방 알게 돼요. 근데 상대방을 소통하다 보면 상대방이 비친 나도 알게 돼요. 그래서 친밀하게 돼요. 믿게 돼요. 그래서 좋아요. 자꾸 만나요. 그럼 관계가 생겨요. 의사소통 안 하고 있으면 이런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릴레이션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를 많이 하죠. 수다는 여성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남성들도 수다를 좋아해요. 예비군 훈련 가보면 그 짧은 시간 10분 휴식 때 모여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까 쉬는 시간에 보니까 여기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러는데 그게 바로 소통이죠.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3시간씩 한 학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제가 50분 동안 여러분들 강의를 하니 참 놀랍네요. 그죠?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이 자기의 희망과 꿈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도 나를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 KTX? 비행기. 차원을 좀 높여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치지만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직장에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느냐는 게 바로 이 소통과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 어떤 방법 이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하실 때 음식만 따지나요? 음식만 따지지 않아요. 누구하고 먹을까 따지잖아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누구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 무지무지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돈을 낼 사람하고 같이 앉으면 더 좋죠. 사람의 행복의 90%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이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제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문제를 교재에 나눠드렸는데 한번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인데 사실 그룹별로 이렇게 모여서 좀 얘기를 하면 좋죠. 오늘 그럴 수 없으니까 또 차선책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남편이 아내가 자기 동생한테 5만 원 주고 내 동생한테는 시동생한테 3만 원 용돈 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예, 이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할 수 있는 문제죠. 맞을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드라마 같은 걸 봤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문화가 어떠냐면 뭔가 화부터 냅니다. 화부터 내서 주목을 끌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근본적인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께 주고자 싶은 거는 절대로 화를 먼저 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팩트 체크부터 하라. 사실 확인. 이렇게 한 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아닐 수가 있어요. 다른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화부터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약간 한국 문화 속에서 화부터 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특히 외국인과의 삶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쪽 친구들은 팩트 체크부터 해. 항상. 사실을 확인하고서 화를 낼 거 화를 내고 한 방 먹일 거 같으면 한 방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화부터 내는 거죠. 이걸 피해야 된다.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도 절대로 찾아 올라가서 화를 내지 말고 그 아이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초콜릿 하나 줘. 나는 일요일 아침, 주일날 아침에 얘야 나는 8시 반부터 듣고 싶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혹시 강의가 펑크가 난 날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달려와서 커뮤니케이션 보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시어머니 심부름을 우유를 사왔는데 며느리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라면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겠느냐. 보통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어땠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나도 그 입장이 되면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너답지 않게. 자, 이럴 때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바꿔야 되냐면 업체로 바뀌어야 돼요. 아, 슈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걸 팔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슈퍼가 잘못한 거지. 사온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애써서 거기까지 갖다 사왔는데 슈퍼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균형 감각이라는 겁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시어머니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서 배워요. 아, 나도 저 상황이 되면 저렇게 말할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해야죠. 그리고 지난 일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일단 벌어진 일은 끝! 뒤는 보지 말고 앞으로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이 이 사태가 됐으면 이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지난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후회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런 일을 여러분 겪으시잖아요.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한 염려하지 마세요. 지난 일은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해도 안 바뀌어요. 키가 조금 더 안 커요. 염려한다고 키가 크냐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염려는 뭐냐? 염려하지 말고 준비해요. 염려를 하지 말고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순이가 잘 살다가 전세 단칸, 지하 단칸으로 이사 갔단 말이에요. 친구가 찾아갔어요. 친구인데 순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친구도 굉장히 고민하겠죠. 순이는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꺼이 왔는데 와서 첫 마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가 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 특히 이 3번 같은 경우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 책에 나오는 건데, 그, 대답은 이거죠. 관점을 돌리는 거예요. 관점을. 그 밖에도 뭐 있지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아, 이건 하나? 예. 청소하시는 분인데 환경미화원 요즘 뭐 되기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어쨌든 학교 앞에 같은 지역에서 아버지가 이걸 하시니까 이 일을 하실 때 딸이 지나가면서 우리 아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는 척하지 마라. 딸한테 얘기했는데 딸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딸이라면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는 척하지 마라. 혹시 지나가다 나 보면 그때 딸로서는 정말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의 어떤 말이 딱 튀어나오느냐, 어떤 대답이 튀어나오느냐, 그것이요, 평상시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냥 엿보이는 거예요. 이 5마디는 전부 아빠로 하여금 정말이야? 정말 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럴 수 있는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지금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여러분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건 어떠냐?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되는 거죠. 그죠? 얼마나 당당한 딸이에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친구 안 해. 이걸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제 친구예요. 아빠가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어요? 우리가 리더십 학교에서 이런 것을 평상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박지성 선수는 자면서도, 잠들기 전에 계속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친구가 발을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나는 발을 어떻게 해서 볼을 잡을 것이냐. 이걸 계속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때 생각했던 거, 상상했던 거 상황이 오면 발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평상시에 정리정돈해 놓으시라고요. 여기 이제 혹시 이제 기업에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면접 책 절대 보지 마세요. 내 얘기를 해야 돼, 내 얘기. 내 생각을 준비하고 있으면 전혀 떨리지 않아요. 근데 면접 책을 보고 외웠으면 가 떨려요. 왜? 생각 안 날까봐. 제가 이제 면접 지도도 많이 해보는데 특히 크리스찬들에 대한 면접 연습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기업을 선택해야 되고,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직종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회사를 들어갈 때 회사가 나를 간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회사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선택. 아무리 취업이 없다고 내가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 회사로부터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당당하게 가치관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감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수업에서 가르칩니다. 뭐, 10%에 감사일기를 써야지, 10점 이렇게 가산이 돼요. 안 쓰면, 거기서 이제 깎이죠. 그렇게 감사운동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많이 했는데, 어느 학생이 어느 회사에 시험을 봤어요. 근데, 나 알고 보니까 불합격됐는데, 차차점으로 불합격됐어요. 편지 썼어요. 좋은 경험이었고 고맙다고, 회사 잘 되기 바란다. 근데 앞에 한 사람이 그만뒀어요. 차점자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인사위원회가 열렸어요. 차점 말고 고맙다고 편지 한 고담 친구를 올리자. 취업됐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거 감사를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되지만, 그러다 평상시에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보면 생각지 않은 것이 우리들한테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코드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yes, but이라는 거예요. 뭔가 곤란한 부탁을 받았을 때는 no 하지 마세요. 절대. 일단 yes, 3초 후에 but, 하루 후에 but. 오늘은 yes, 내일 다시 내일 내가 더 생각해보고 얘기하겠다. 그럼 그 다음날 but. 이거하고 그 자리에서 no.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은 긴급을 요하는 거 아닐 때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사회생활에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뭐는 뭐다. 단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연습합시다. 제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지 이것이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때 같은 말해도 혹시 윗사람이 뭔가 지시할 때 다른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 혹시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건 이런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평상시에 그 자기 철학의 가치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샌드위치 화법도 마찬가지죠. 알맹이를 주기 위해서는 껍질과 바탕을 꼭 포장을 해서 부드러운 걸로 먼저 상대방에게 먹이게 하고 그 다음에 알맹이를 먹이게 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커버를 다시 씌우는 이런 식의 대화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특히 곤란한 말을 할 때는 바로 그 얘기를 하지 말고 부드러운 얘기를 시작해서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야, 나 돈 좀 꿔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래서 내 사정이 좀 이렇거든? 꿔줄래? 안 된다고 할 때도 이러니까 안 된다. 마무리를 잘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 생활을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yes는 일단 긍정합니다. 그러면서 honest, 심사숙고하고 다시 suggestion, 제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항상 거절하지 마세요. 상대방 받아들이고 하든. FIW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팩트 체크를 먼저 하고 I 메시지. 상대방이 나를 때리니까 왜 때려? 그거 아니라 네가 때리니까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I 메시지예요. 넌 왜 이래? 당신들은 왜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욕을 하니까 내가 굉장히 기분 나빠서 그때 힘들었어. 당신이 3만 원 주고 5만 원 주니까 내가 형으로서 굉장히 동생한테 미안해. 마음이. 당신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렇다는 거야.
내가 그렇다는 거야.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 근데 이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화법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면 부부간에 굉장히 행복히 살 수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일 모레 어느 교회, 남성교회 분들한테 강의하러 가는데 간단히 이 얘기, 부부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3만 원 주든가 5만 원 줬으면 좋겠다. 자기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흐지부지하면 반복되는 일이 생기겠죠. 공감, 또 일리가 있다. 그런데 2대8 같은 거는 대화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5대5, 경우에 따라서는 2대8, 경우에 따라서는 8대2가 돼야 되겠죠. 근데 듣는 게 많은 사람, 2대8로. 내가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좋아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얘기할 때 누가 얘기하는데 들어주면 굉장히 고마워요. 왜? 사람이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걸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부모님은 특히 어머니들을 외로워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자녀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참 좋은데 자기네 얘기만 하고 가버리고 그럴 수 있겠죠? 나도 그렇다. 맞장구 쳐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야기를 다른 데로 전환시켜주면 또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소통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유형 몇 가지 말씀드리면 내가 가장 많이 소통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적어 보시고요. 더 잘해야 될 사람을 찾으세요.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따라해 보세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은 이론을 배우는데 내가 해야 되잖아요. 알기만 하고 학위를 많이 땄을수록 공학학력자일수록 아는 건 많은데 안 해요. 오늘 공부 같이 한 거 하세요. 실천하시라고. 실천하지 않고 이걸 하나의 자기 정보자료 지식자료로서 모아둔다. 뭐 할 거예요? 뒀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죠. 내가 소통 더 잘해야 될 사람. 어머니라면 어머니, 아버지라면 아버지, 친구라면 친구. 오늘 공부한 거 가지고 명확하게 그 사람하고 소통을 잘 하시라고요. 어린아이를 태어나면 다 자기지향이에요. 자기지향.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이야. 근데 이 아이가 뭘 먹을 때마다 자기 입에 넣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도 하면서 엄마 입에 하나 넣어줘요. 그때부터 타인지향으로 넓혀지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로 바뀌어요. 너하고 나하고 너를 넘어서 우리 집, 우리 친구들, 우리 학교, 우리 반 아이들, 우리나라 이렇게 넓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하는 거죠. 성숙. 관계가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박사하고 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기업에서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리더십 학교 출신들은 적어도 세계 시민이 돼야 돼. 세계 시민.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계 시민. 여기 한 단계가 뭐냐면 환경이에요. 자연과 환경. 한 단계 더 나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북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이거 신경 써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함부로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함부로 하지 않고 길에서 휴지 버리지 않아요. 이거 행사 끝나고 버리지 않고 싹 정리하고 나가요. 이런 사람들이 관계도 좋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유형입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우리는 말하고 듣잖아요.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고 듣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유형이죠. 이 사람은 말도 안 하고 듣지도 않아. 이거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죠. 동굴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말 안 하고요. 남의 얘기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말 안 하고 남의 얘기만 들어요. 계속. 그리고 정보 수집해. 이 사람은 말만 해. 안 들어. 그래서 이름을 제가 이렇게 지었어요. 광장형, 동굴형, 간첩형, 마네킹형. 나는 어디에 가까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생각해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고쳐야 될 점이 뭔지 찾아야 되겠죠. 특히 나도 잘해야 되겠지만 다른 유형을 만났을 때 내가 광장형인데 나는 동굴형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간첩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광장형을 만나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광장형은 다섯 오 얘기하고 자기가 오 들어요. 딱 습관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스타일이죠. 자기 혼자 말하지 않아요. 상대방 얘기 들어요. 이게 저같이 강의하는 사람이 늘 보면 혼자 어디 가서 떠들어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 제 집사람이 집에 오면 바로 얘기해. 당신 아까 왜 그분들하고 얘기했다 혼자 얘기하냐고. 물어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반성하게 돼요. 마네킹형.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 할 때는 50대 50으로 말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내가 잡고 반드시 노력을 해줘야 돼. 한 번, 두 번 계속 그렇게 하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혼자 얘기해요. 습관이. 그럼 나만 찾아. 왜? 계속 들으니까. 이 듣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간접형과 소통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한테 말할 기회를 주는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단한 질문을 해요. 혹시 고양이 기르세요? 이런 이야기. 심각하게. 당신은 왜 말을 안 하세요? 이러죠.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아주 가벼운 걸 가지고 자꾸 말을 시켜요. 자꾸 말. 그래서 말이 튀어나오게 기회를 줘야 돼요. 이런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말했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속하죠. 어쨌든 다른 사람하고 라포 관계를 유지하면서 50대 50의 대화를 보통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말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계신지 모르겠는데 항상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 가까운 사람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밥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얘기를 해서 한 번 얘기해 줬어요.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다른 여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식사하시면서 얘기하지 마라. 요즘 같은 코로나에도 위험하고 여성들은 본인이 말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 여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분들 좀 말씀할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들한테 조심을 하는데 저한테 또 조심을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균형을 맞춰서 대화하는 거 오늘 한번 여러분들 함께 배우셨으면 집에서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또 여러분끼리 만날 때도 서로 상대방의 말할 기회를 이렇게 양보해주는 그럼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굉장히 많은 걸 베푼다 이런 느낌을 받죠. 이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딱 12분 동안에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네요. 나중에 더 자세히 보시기로 하고 단계가 6단계가 있어요. 일단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걸 안 하면 관계는 안 생겨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만나세요. 부딪히세요. 그 다음에는 알려주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 예?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가 되면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죠. 내 지인 중에 이게 지인이 되는 거예요. 지우가 되는 거예요. 만나고 내가 나를 알려주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 때 지인 또는 지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우. 그 다음에 친우. 친해지는 단계가 4단계예요. 가슴으로 만나야 돼요. 가슴으로. 형용사. 이런 걸 많이 이용하고 느낌,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관계예요. 이게 친우예요. 내가 지금 슬프다. 근데 제가 외롭다. 길 가는 여성 한 분을 붙잡고 제가 지금 외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굉장히 친한 사람끼리만 외롭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행복하다. 마찬가지예요. 느닷없이 할 수가 없어요. 1, 2, 3단계 거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관계로 발전시켰을 때는 근데 나 지금 외롭다? 친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 단계는 절대로 상대방을 손해보지 않게 해주는 거죠. 윈.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내가 손해를 보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신우라고 얘기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깨어지면은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흰 콩하고 검은 콩을 갖다가 이만큼 쌓아놓고 막 섞은 다음에 다시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씩. 얼마나 힘든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를 잃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신뢰를 잃지 않는 방법 뭐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신뢰를 잃지 않을까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간 약속을 꼭 지키세요. 사회생활 하면서 시간을 지키면 그 사람 신뢰합니다. 근데 시간을 안 지키면 불안해집니다. 얘도 되다 안 되다 하면 이거 바꿔야 돼요. 불안해져요. 그렇죠?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LG의 구본무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20분 원칙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약속하면 무조건 20분 전에 자기가 준비하고 기다려요. 회사에 있어 회장실에 앉아 계시더라도 20분 후에 누가 오기로 했으면 그 20분 동안은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딱 스탠바이 해줘요. 상대방이 조금 일찍 오면 들어올 수 있게 20분. 약속 장소 20분 전에 기다립니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만나는 이런 거죠. 첫인상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만나면 꼭 인사하세요. 인사해.
첫인상 좋게 하세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인상을 보여줄 것이냐. 여기 체크리스트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점수가 나오죠. 아, 이게 밑에가 안 나오네. 예. 어쨌든 이 항목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첫인상이 어떻겠는가? 그걸 체크해 보시라고 만든 자료죠. 내가 고칠 점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반미고잘이라는 걸 많이 외치는데, 반이 뭘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인사하시나요, 서로? 네. 여기 모이시면 만나실 때 꼭 인사. 인사하는 사람과 인사하는 사람으로 나눠요, 세상은. 네.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고, 인사하는 사람과 인사 안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인사만 해도 60% 사회생활에서 차지합니다. 인사를 굉장히 잘하는데 굉장히 똑똑해. 최고죠. 인사를 안 해. 굉장히 똑똑해. 40점밖에 못 받아요. 제가 직장생활 27년 했기 때문에 잘 알죠. 미는 뭘까요? 사고할 줄 알아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잘. 칭찬이나 인정하는 거죠. 자, 제가 반 그럼 여러분이 반갑습니다 하고 소리 치세요. 반. 미. 고. 잘. 네.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 잘 사용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나하고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걸 내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사람은 딱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저 위에 A는 누군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스타일이에요. 복종형은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사람을 따뜻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거 좋아요. 왼쪽은 사람하고 만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사교형, 실리형, 고립형, 순박형이 있습니다. 특히 이 순박형 같은 경우는 보증 서달라고 하면 거절 못하고 하고 이러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유형인지 보시고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보시면서 이걸 딱 보세요. 이 밑에는 약간 위에는 양이에요. 이 밑에 네 부류 사람들을 위에 양에 있는 사람이 공격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이분들은 표현을 안 하지만 항상 히든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말을 많이 안 하고 사람을 많이 안 만나는 대신 자기 혼자 많은 걸 생각하고 메모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모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경시하면 안 된다. 인간관계 좋게 하려면 이런 분들 사람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남이 뭐 시키면 그냥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 늘 우리가 케어하면서 잘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약자는 아닙니다만 약자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여러분 신경 써주셔야 된다. 저기는 약간 얕은 물로 얘기하면 얕은 접시물 같은 스타일이라면 여기는 굉장히 깊은 스타일이에요. 이 아랫사람들을 여러분 경시하지 말고 이분들을 잘 케어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알려줘, 상대방에게. 나를 숨기면 안 되죠. 같이 목욕탕 들어가야지 친해지는 거예요. 나의 이런저런 부분은 상대방한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슴으로 만나야 된다. 여기에 감정 형용사를 많이 주고받아요. 감정 형용사. 아까 말씀드린 행복하다, 슬프다, 나는 어떻다 하는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매일 만나기만 하고 그냥 아는 사람, 지인으로 이렇게 20년을 지내지 말고 발전시키려면 거기에 바로 이 형용사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로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대화 속에. 그 다음에 뭐죠? 윈윈.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도 이 가슴으로 만나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비즈니스 같이 형식적인 사무적인 이야기만 주고받는 경우가 있겠죠. 윈윈. 절대로 남한테 폐를 끼치지 마세요. 남한테 폐를 끼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보면 그 사람 나한테 폐를 안 끼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밥 샀지? 내가 오늘 살게. 이런 사람을 우린 또 만나고 싶어 하지? 지난번에 샀으니까 오늘도 사라 하는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늘 만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예. 참, 이거 기브 앤 테이크죠. 예. 마지막으로 손해보라는 거죠. 크리스천은 성경 신약을 쭉 읽어보세요. 특히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테이커즈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신세지고 남한테 피를 끼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남한테 뭘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이잖아요. 사랑하라, 줘라 이런 뜻입니다. 남에게 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커가 아니고 기부가 돼야 돼요. 남한테 뭔가를 주는 사람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아니잖아요.
윈윈이 나 살고 너 살고 최소한 윈윈은 돼야 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은 잘 되게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기꺼이 회사에 복사기 주면은 내가 청소하라고요. 내 담당 아니지만 늘 정리정돈 딱 해놓고 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베푸는 기부가 돼야지 그다음부터 나의 역할이 생길 수가 있고 내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최소한 50대 50은 돼야 되는데 저는 여러 크리스찬은 49대 51이 돼야 된다. 언제 다른 사람한테 1%만 사과 3개 요거만 과일 3개가 나왔을 때 둘이 밥을 먹는데 이 주인은 참 희한하게도 3개를 갖다 주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럴 때 2개를 슬쩍 상대방한테 주는 그런 작은 것에서 1%를 상대방한테 베푸는 것을 보고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친구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하나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왼쪽에 어머니에게 나는 어떤 유익인가? 테이컨가 매천가 기본가 왜 그렇게 생각하나?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그거 보세요. 혹시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 적어보세요. 다 여러분이 테이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보면 상대방 좋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의 목적이 뭐예요? 뭔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좋은 우리 리더십들이 되기 위한 거.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많은 것을 신세를 지죠. 감사해야 됩니다. 거기 그치지 말고 배려해야 됩니다. 기고가 되게 이런 물질적인 또 이런 것만의 어떤 배려가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서 상대방에게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상대방이 잘못을 빌었을 때 우리가 용서해주는 이런 사과와 용서 이렇게 해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사이클. 그래서 저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더 좋은 사람은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과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쉬는 시간이거든요. 나머지는 이따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또 쉬는 시간 약속은 지켜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